남자의 뇌를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드는 진짜 스위치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오늘 남자들은 죽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의외의 이상형에 대한 모든 비밀을 까발려 드립니다. 여자들끼리 모이면 한 번쯤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걔 여자친구 봤어? 솔직히 왜 저 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예쁘지도 않은데, 나보다 스타일이 좋지도 않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평범하고 심지어 약간 통통하기까지 한데, 그런데 남자는 그 여자 앞에서만 유독 눈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은 채로 성형외과를 전전하고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옷장에 돈을 퍼붓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여자들의 피드를 분석하고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따라하고 필라테스로 몸매를 만들고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정작 남자들의 반응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한 맨투맨에 안경 쓰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온 그 여자한테 남자가 눈을 못 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매력의 기준과 남자들이 실제로 빠져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외모는 예선전입니다.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의 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평생 예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선에서 남자의 뇌를 지배하는 진짜 룰은 뭘까요? 남자의 눈은 디테일이 아니라 분위기를 봅니다. 심리학에는 게슈탈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개별 요소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먼저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찍혀 있으면 우리는 점 3개가 아니라 삼각형을 봅니다. 뇌가 알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남녀가 얼굴을 보는 방식에도 이 차이가 적용됩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볼 때 눈, 코, 입, 피부를 각각 채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쌍꺼풀 라인이 예쁘다, 코끝 각도가 좋다,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평가하죠. 반면 남자들은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남자의 뇌는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톤, 느낌을 하나의 덩어리로 지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보기에 코가 좀 낮고 눈이 좀 작은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하는 겁니다. 남자의 눈에는 개별 파츠의 점수가 아니라 전체에서 풍기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보이기 때문이죠. 쌍꺼풀이 없는 눈이라도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 남자의 뇌에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겠다라는 신호가 켜집니다. 코가 오똑하지 않아도 피부가 맑고 깨끗하면 건강하고 좋다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디테일한 결점은 남자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형외과에서 수십 군데를 고쳐도 남자 반응이 시큰둥한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생거래 안경 쓰고 편한 옷 입은 여자한테 남자가 심장이 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예쁨과 남자가 끌리는 예쁨은 아예 다른 언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남자들이 실제로 빠져서 오래 사귀는 여자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가장 예쁜 여자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예쁜 여자인데 연애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남자의 뇌를 마비시키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중독시키는 3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은 남자의 관심을 끄는 데까지만 유효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남자는 눈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끌린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감각들이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바로 후각, 청각, 촉각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감각은 시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에 직접 꽂힌다는 겁니다. 먼저 향입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부분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각은 뇌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후각만 유일하게 감정과 기억의 중심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향을 맡으면 그 향과 연결된 감정이 자동으로 되살아납니다. 10년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뿌리던 향수 냄새를 어디선가 맡으면 갑자기 그때 두근거림이 통째로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이걸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한 향수가 아니라 은은하게 번지는 향이라는 점입니다. 샴푸향, 섬유유 연제향, 가볍게 뿌린 헤어미스트. 이런 향들은 코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스며듭니다. 머리로 이 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뇌 깊숙한 곳에 닻을 내려버립니다. 한번 이 닻이 내려지면 그 향을 맡을 때마다 자동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남자가 헤어진 여자의 샴푸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맡고 멍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한 향수를 뿌린 기억은 금방 잊어버려도
스쳐 지나간 은은한 머릿결 향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소리입니다. 공기 반 소리 반, 나긋하게 끝을 살짝 올리는 톤. 이런 목소리는 남자의 긴장을 녹입니다. 반대로 또렷하고 칼칼한 목소리는 유능해 보이지만 남자의 뇌는 이 목소리에서 편안함보다는 경계심을 느낍니다. 남자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회사에서, 거래처에서, 또래 집단에서. 그래서 퇴근 후에 듣고 싶은 목소리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힘이 스르르 빠지는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물론 목소리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을 받는 남자의 뇌에서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긴장이 풀린다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입력됩니다. 마지막은 촉감인데 여기서 많은 여자들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라야 매력적이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약간 말랑한 팔뚝, 살짝 잡히는 뱃살, 부드러운 볼살. 이런 촉감이 남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남자의 무의식이 찾는 건 안도감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남자들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딱딱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무실 의자, 차가운 노트북, 형식적인 악수, 경직된 회의. 하루 종일 딱딱한 세계에서 버틴 남자가 부드러운 촉감을 만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이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기 전에 몸이 이 사람 곁에서는 힘을 빼도 되겠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5성급 호텔을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로비에 끌려 들어가지만 결국 다시 오게 만드는 건 로비가 아닙니다. 적당한 실내 온도, 푹신한 소파의 촉감, 은은하게 감도는 향, 안내 데스크에서 흘러나오는 나긋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서 또 오고 싶다는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남자가 특정 여자한테 빠져드는 과정도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눈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향과 목소리와 촉감에 취해서 평생 멤버십을 결제하게 되는 겁니다. 오감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남자의 뇌에 가장 강력한 것을 줄 차례입니다. 남자들에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은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재밌고 유능하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남자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욕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 확인을 일상에서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들끼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열과 경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친구가 승진해도 축하한다 한마디면 끝이고 속으로는 나는 언제지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뭔가를 잘해도 와 대단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해주기보다는 에이 그게 뭐라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 보인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오죽하면 싸우고 나서도 어제 잘 들어갔냐 한마디로 끝내는 게 남자들의 화해 방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메일을 보내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가 하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춰줍니다. 별것 아닌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줍니다. 자기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고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남자의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즐거워하는구나. 이 감각이 한번 각인되면 남자는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자꾸 그 여자를 찾게 됩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관객이 환호해주는 경험을 한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에게 그 여자는 자기가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됩니다. 남자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팀장이 또 무리한 걸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해결했거든. 이 말을 친구한테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아 그래? 고생했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 진짜? 그거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어준다면 남자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내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자에게는 거대한 보상이 됩니다. 핵심은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오버해서 반응하면 남자도 압니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건 진짜 웃길 때 활짝 웃어주고 진짜 대단할 때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당신은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 자체가 거울이 되어서 남자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남자는 그 사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고 모든 것에 완벽하게 반응하는 게 정답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개팅을 나가면 크게 두 유형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고 대화에서도 빈틈없이 칼같이 리액션하며
모든 상황을 매끄럽게 처리합니다. 메뉴도 척척 고르고 대화 주제도 끊기지 않게 이어가고 분위기도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다른 한 명은 편한 옷차림에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고 물 마시다가 살짝 흘리기도 하고 메뉴 고를 때 이것도 맛있겠다, 저것도 맛있겠다. 고민하다가 결국 오빠가 골라줘 합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들어줍니다. 가끔 크롭티 사이로 살짝 보이는 뱃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남자의 마음을 더 끌까요? 의외로 후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남자도 긴장합니다. 나도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남자에게 그 공간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평가받는 시험장이 됩니다. 아까 5성급 호텔 이야기를 했던데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방 안에 CCTV가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편히 쉴 수 없겠죠. 완벽한 여자가 주는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적당히 빈틈이 있는 여자 앞에서는 남자도 편해집니다. 나도 실수해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동시에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곁에 있으면 이 사람이 더 편하겠다는 감각이 켜집니다. 이 감각이 바로 남자의 보호 본능입니다. 중요한 건 진짜 멍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기 일을 잘하고 독립적이고 똑똑한데 나하고 있을 때만 살짝 기대거나 은근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느낌. 밖에서는 단단한데 나한테만 살짝 물렁해지는 이 간격. 남자는 이 간격을 느끼는 순간 이 사람은 나한테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자극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의지하는 여자에게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오직 나한테만 살짝 기댈 때 그때 남자는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느끼면 계속 느끼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이 여자를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자들끼리 술 마시다가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면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는 여자들이 예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내 여자친구 진짜 예뻐가 아닙니다. 내 여자친구는 진짜 센스 있어.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보고 바로 장보기 목록 만들어 놓더라. 술자리에서 분위기 파악이 진짜 빠르고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오릅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남자에게 여자는 때로 자신의 안목을 증명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남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때 남자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외모가 아닙니다. 남자친구들 앞에서 스스로 주량을 조절할 줄 아는 센스, 어른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 부지런하고 생활력 있는 면모, 이런 것들이 남자의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재밌는 건 이런 장면이 남자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친구들 모임에 나왔는데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녹아들고 술 마실 때도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돌아갈 때 모두에게 오늘 즐거웠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야, 여자친구 좋다라는 카톡이 오겠죠.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남자의 자존감은 하늘을 뚫습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되니까요. 반대로 아무리 예쁜 여자친구라도 친구들 앞에서 무례하거나 분위기를 읽지 못하면 남자는 속으로 창피함을 느낍니다. 외모에서 받는 점수보다 이 한 번의 민망함이 훨씬 크게 남습니다. 결국 남자가 오래 붙잡고 있는 여자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자기 인생이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주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남자의 마음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는 생각보다 퍽퍽합니다. 여자들은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속마음을 나누고 힘들면 전화해서 울기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남자들은 다릅니다. 친한 친구와 술 한잔 하고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시나요? 야, 가, 잘 가. 끝입니다. 어제 크게 싸웠어도 오늘 만나면 뭐야, 밥 먹었냐 이 한마디로 퉁칩니다. 친구가 이혼 직전이라도 야, 괜찮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라고 먼저 꺼내는 남자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뭔가 힘든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배려입니다. 안 건드리는 게 존중이라고 여기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도 수고했어. 한마디면 끝이고 야근을 밥 먹듯 해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말하는 경우 처음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꺼내면 약한 놈이 되니까요. 어릴 때부터 남자가 울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실패라고 학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들수록 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속은 점점 마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한테 누군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한마디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겁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그 한마디가 그동안 혼자서 삼키고 있었던 피로와 외로움을 한꺼번에 건드립니다. 크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봐준 것뿐인데 남자의 안에서는 댐이 무너지듯 감정이 쏟아집니다. 남자가 진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여자가 가장 예쁠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지쳐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무게를 가만히 알아채주는 그 순간입니다. 화려한 위로도 대단한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주는 것, 수고 많았다는 말 한마디, 혹은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잔. 그것만으로 남자에게 그 공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안식처가 됩니다. 한번 이 안식처를 경험한 남자는 절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긴장하고 경쟁하고 버텨야 하는 남자에게 유일하게 갑옷을 벗고 숨 쉴 수 있는 곳, 그곳을 떠난다는 건 다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혼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도 재산 분할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공간을 잃는다는 두려움, 다시 그 퍽퍽한 세상에 혼자 서야 한다는 두려움, 그게 남자를 붙잡아두는 진짜 힘입니다. 남자가 아내한테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해? 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의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을 잃고 싶지 않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남자가 진짜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객관적으로 가장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으면 편하게 숨 쉴 수 있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입니다. 당신의 외모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시간을 조금 빼서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남자가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건 당신의 완벽한 턱선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서 비로소 편하게 숨쉬고 멋지게 빛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여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당신 곁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능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을 절대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본능을 이해하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내 곁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바뀌는 순간 연애의 판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남자의 진짜 이상형은 눈을 사로잡는 여자가 아니라 마음을 놓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외모를 채점하느라 보내는 시간을 상대방이 오늘 하루 얼마나 지쳤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데 쓰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